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도쿄올림픽에 예상치 못한 중국인 등장으로 난리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관련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뒤늦게 알아채 현지에서 매우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5월에 티켓 구매를 당첨 방식으로 진행해 7월에 구매를 마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백만 장의 경기 입장권이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 당첨자를 뽑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 방식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이것을 큰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티켓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 큰 조직을 꾸리고 티켓을 사들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일본에만 있으면 사전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쉽게 팀을 꾸린 것이죠. 그들은 돈이 될 만한 개막식 경기 및 수영, 축구, 배구와 같은 게임의 티켓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결승 진출이 뻔한 탁구 같은 종목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을 최대한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엄청난 인파의 중국인이 방문할 예정이고 그들 중에 부자들은 아무리 티켓이 비싸도 돈을 지불하고 중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려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배의 마진을 붙여 성황리에 판매를 한 것이죠. 이들은 웨이신이나 각종 중국 SNS에 버젓이 광고를 하며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를 통해 단단히 한몫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일각에서는 주요 스포츠의 결승에 중국인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물론 일부 티켓은 추후 따로 판매가 됩니다만 현재 약 10에서 20%의 티켓이 중국 암표상들에게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것을 사실상 잡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본 주소, 이름, 연락처만 있으면 되고 그들이 암표용으로 구매했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암표상은 중국에서는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그 중에 한몫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국제 행사라서 일본 거점으로 여러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모객하는 중국 암표상이 활개를 치기도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티켓을 일본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야 티켓이 가장 싸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켓이 중국 대리점 등으로 넘어가면 각종 수수료 등으로 훨씬 비싸지며 도쿄 현지에서 구매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주요 결승전의 A급 좌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 이번 일본 사전 예약제는 그야말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제1중국인은 대거 조직을 꾸렸고 온라인 오픈 시 모든 정보를 동원해 티켓을 예약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올림픽 암표상들에 대해 완전하게 위법이며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도쿄올림픽 티켓은 상당 숫자가 돈벌이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30일 힘차게 날아오르며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 올렸다. 크루 드래곤의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한 우주 탐사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2년 우주 여행을 위한 저렴한 로켓을 만들겠다며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띄우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로 신음하던 미국에게도 의미가 컸다. 미국은 2011년 우주 왕복선 발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 소유스로 우주정거장을 오갔다. 이번에는 미국이 개발한 로켓에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태워 띄웠다는 점에서 항공우주 개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 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향했다. 39A 발사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린 기념비적인 곳이다. 크루 드래곤에는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이 탑승했다. 이들은 19시간 뒤 400km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게 된다. 헐리는 크루 드래곤 발사와 귀환을 담당하며 벤켄은 도킹 임무를 책임진다. 두 사람은 ISS 안착에 성공할 경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달까지
ISS에 머물며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두 사람은 모두 나사의 우주 왕복선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비행사다. 헐리는 2011년 7월 미국의 마지막 우주 왕복선 애틀랜티스호에 탑승했던 것에 이어 민간 우주 탐사 시대를 여는 크루 드래곤의 첫 유인 비행을 담당하게 됐다. 크루 드래곤은 스페이스X의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7명이지만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 2명만 탑승했다. 크루 드래곤은 이전의 유인 우주선과 달리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며 우주 비행사들은 크루 드래곤 좌석에 맞게 제작된 날렵한 형태의 우주복을 착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발사를 본 뒤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괴짜 천재로 불리우던 머스크는 우주 개발이라는 일생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5년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 최대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이틀 만에 그만두었다. 토머스 에디슨 같은 인물이 되고 싶었던 머스크는 인터넷, 청정에너지, 우주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24세의 나이로 신문 출판 사업자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G2를 창업했다. 이 회사를 4년 만에 컴퓨터 제조사 컴팩에 $2200만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됐다. 이 매각 대금으로 머스크는 미국 최대 결제 서비스 회사가 된 페이팔의 전신인 X.com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2년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 $15에 인수된다. 머스크가 페이팔을 매각하자마자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X다. 당시만 해도 우주 개발은 국가 주도였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당장 수익을 얻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업이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06년 첫 로켓 펠컨 1을 발사했으나 화재가 발생해 띄우지 못했고 3차 발사도 실패했다. 2008년 9월 4번의 시도 끝에 펠컨 1 발사에 성공했다. 머스크는 오는 2030년까지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주정거장 도킹 크루 드래곤 나사 공식 인증 눈앞. 크루 드래곤은 지난해 1월 무인 시험 비험에 성공한 뒤 이번 데모-2 비행에서 나사의 시험 비행 조종사를 태우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발사에서 도킹에서 귀환 등 3개 과정 중 큰 산 2개를 넘은 셈이며 1600도가 넘는 열을 견디며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떨어지는 귀환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최초의 민간 유인 캡슐로서 $26억 계약을 맺은 나사의 인증을 받게 된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 귀환 과정이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발사와 도킹을 깔끔하게 마친 터라 사실상 데모-2 비행이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크루 드래곤은 8.5분 만에 2단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 궤도에 진입했으며 시속 27,000km로 지구 420km 상공을 도는 ISS를 따라잡은 끝에 발사 약 19시간의 도킹에 성공했다. 크루 드래곤은 ISS와 속도를 맞추며 1초에 몇 센티미터씩 2시간여에 걸쳐 서서히 접근했으며 처음 캡슐 위치를 미세하게 조종하느라 수동으로 추진 엔진을 가동한 이후에는 도킹의 모든 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벤케는 ISS로 향하는 비행 중에 스페이스X 관제실과의 교신에서 크루 드래곤에 퇴역한 우주 왕복선의 이름을 따 엔데버라는 애칭을 붙였다고 공개했다. 두 우주비행사가 저우주 비행에 나섰던 우주 왕복선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벤케는 나중에 우주 왕복선 비행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묻자 우주 왕복선은 발사 직후에는 거칠었지만 이후에는 부드럽게 상승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드래곤 캡슐은
궤도에 오를 때까지 내내 헐떡거렸다고 했다. 그는 생동감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확실히 용을 타고 있었다고 했다. 크루 드래곤은 우주 궤도에서 모든 테스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어떤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 드래곤의 비행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벤케는 비행 중에 잠을 잘 수 있었느냐는 짐 브라이든스타인 나사 국장의 질문에 7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눈을 좀 붙일 수 있었다고 했다. 크루 드래곤이 나사의 공식 인증을 받는 마지막 관문인 지구 귀환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헐리와 벤케는 애초 캡슐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2에서 3주 정도만 ISS에 머물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ISS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가 3명밖에 안 돼 이들을 임시로 돕는 임무까지 맡게 됐다. 크루 드래곤의 태양 전지판 성능이 4개월 뒤부터 떨어져 안전한 귀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ISS 체류가 4개월을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사는 헐리와 벤켄이 크루 드래곤을 타고 무사히 귀환하면 데모-2 비행 자료를 토대로 크루 드래곤을 ISS 유인 운송 수단으로 공식 인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크루 드래곤은 나사 우주비행사 3명과 일본 우주비행사 1명 등 4명을 태우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 우주 운송 시대를 열게 된다.